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을 보신 모든 수험생들은 그 어떤 애들보다 정말 많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의 고생이 같이 어우러졌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은 참으로 값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그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가채점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생들은 사실 많지 않을, 어떻게 보면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얘기는 우리가 정작 평가원에서 수능에 대한 결과가 통지가 되어져야만 그때 최종적으로 입시전쟁이 시작이 되긴 하겠지만, 가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이전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상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학년도 정시의 특징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시 모집 인원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정시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정시 비중이 어느 정도 늘었냐면 2020년도에는 79,090명, 전체 비율에서 22.7%였는데 2021학년도에는 80,073명으로 23%, 비율적으로 약 3% 비율이 늘었죠. 전체로 봤었을 때는 정시 선발 비율이 사실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수도권의 대학교,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면 2021학년도 정시 선발 비율이 대부분 30%에서 최소한 40% 정도까지, 30%에서 40% 정도까지 반영 비율이 늘었다, 선발 비율이 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아실 점들은 뭐냐면, 이번에 정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선발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험생의 감소가 가장 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가채점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기분이 우울하시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전년도보다 시험을 못 봤거나 전년도와 비슷한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실제 2020학년도보다 대학을 가기는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다 라는 말씀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또는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대학 입시가 결정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본 것과 못 본 것과 관계없이 지금서부터가 정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고, 설령 시험을 못 봤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원서 지원의 전략을 따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노력을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 해서 너무 절망하실 필요도 없고, 시험을 잘 봤다 해서 마치 이성적이면 정시에서 모든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서부터 우리가 가장 긴장하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생의 감소인데, 2019년도에 53만 220명을 선발하여 2020년도에 48만 4,737명을 선발하면서 무려 45,483명이 줄었어요. 거기에서 2021학년도의 수능 응시생은 42만 6,344명으로 2020년도에 비해서 58만 383명 정도로 인원이 줄었는데, 요건 1교시 기준으로 학생 수가 줄었고, 결국은 뭐냐면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줄었다는 거죠. 학생 수의 감소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번에 2021학년도에 입시에서 가장 커다란 요소는 결국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거죠. 합격 수는 줄었는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이론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경쟁률의 하락이 발생이 되어져요. 자, 2020년도에 일반적으로 경쟁률을 조사해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0.5 정도의 경쟁률이 하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어떤 대학의 경쟁률이 4.5 대 1이었다면 0.5가 하락되면 4.0의 경쟁률이 된 거고, 2021학년도에 다시 0.5가 하락되어지면 3.5의 경쟁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률의 하락은 그만큼 대학 입시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쟁률이 하락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입시에 균열이 발생이 돼요. 균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경쟁률이 하락한다 해서 모든 대학의 경쟁률, 모든 학과의 경쟁률이 하락하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경쟁률이 하락한다면 주로 일반적인 학과나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경쟁률이 하락하지만 선호도가 집중되어지는 대학과 선호도가 집중되어지는 학과는 경쟁률이 되려 상승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입시의 전반적인 균열이 발생이 돼요. 균열이 발생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기회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고, 전년도의 대학 입시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에서 제공이 되어지는 정시 컨설팅의 또는 정시의 데이터나 통계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하지만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 입시기관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 실제 정시는 낮은 성적에서도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기관에서 볼 때 이 정도는 추가 합격 가능성이 사실 5%밖에 안 돼, 20%밖에 안 된다고 판단되어졌었던 학과들이 실제로 정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최초 합격이나 1차에서 합격하는 현상들이 작년에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왜 벌어졌냐 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면서 결국 경쟁률이 하락이 된 거고, 경쟁률이 하락이 되어진 구간에서 특히 비선호 대학과 비선호 학과에서는 균열이 크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폭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상위권 대학이나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에서도 반드시 균열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어디에 균열이 발생이 되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통계나 데이터를 숫자로 보고 자꾸 믿음을 가지시려고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 속에서는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을 꼭 아시고, 항상 주어지는 데이터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은 수험생의 감소는 올해 2021학년도의 대학 입시 전체적인 모든 대학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내가 낮은 성적의 수능 성적이었어. 재수를 했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점수여서 걱정하지 마. 전년도보다 낮은 성적이거나 전년도보다 비슷한 성적이라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 올해는. 왜?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이 점이에요. 그 점이 결국은 입시의 전체적인 판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결시율이, 학생 수의 결시율이 전년도에는 11.7%에서 13.17%로 결시율이 가장 높았던 한 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수능 응시생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에 비한다면 수능 결시율이 11.7%에서 13.17%로 비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사실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수능 결시율을 가지고서 과대포장하거든요. 엄청나게 입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마치 등급을 하락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입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계나 데이터로 정확하게 움직이지 절대로 않는다. 입시는 결국은 심리 싸움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수험생의 감소는 입시 전체의 판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점은 우리가 이번에 원서를 쓰신 모든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기회를 줄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물수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6월과 9월의 시험에서도 물수능이라고 예상했고,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물수능이라고 했고, 실제 수능을 시험을 봤었을 때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요번에 수능은 비교적 쉬웠다, 전년도와 평이하다 얘기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는 어떻게 나오냐면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수능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 불수능은 아니지만 변별력을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번에 시험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적절한 정도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물수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수능도 아니면서 적절한 정도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시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기회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허수 지원의 상승 예상이에요. 제가 보는 거에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허수 지원의 상승 요소와 그 다음에 수험생 수의 감소, 이 두 가지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지 다른 거는 별거야.
다른 거에 비하면 결국 학생 수의 감소와 허수 지원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2021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원서를 쓰거나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 원서를 쓰면 실제 그 성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거라고 생각하죠. 연세대학교 의학과에 원서를 쓰면 정말 연세대 의학과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시와 다르게 정시는 허수와 실수의 싸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허수와 실수의 싸움. 다시 말해서 실제 그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의 경쟁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는 점수가 올해 만약에 401점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냥 401점이라는 점수는 기본적으로 국영수 과학 표준점수 합을 계산했을 때 자, 401점인데 만약에 경쟁률이 3.89대 1이야.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3.89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를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죠. 우리는 단지 3.89대 1의 경쟁률이면 서울대 경영학과가 합격 점수가 401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401점이라는 추측을 하죠. 하지만 정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시는 아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죠. 대학에서 직접 제출을 받고 대학에서 평가하고 대학에서 선발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이 미치지 않으면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정시를 이월에 시키지만 정시는 마지막 문이에요. 물론 추가 합격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정시는 대학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뭐가 뽑는다? 컴퓨터가 뽑는다.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학생과 학생 간의 경쟁이거든요. 그 구조 속에서 선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 3.89대 1의 경쟁률인데 401점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1점이라는. 하지만 실제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는 다양한 점수대의 학생들이 포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시 지원을 하는 모든 학생들이 가나다군을 원서를 쓸 때 다 안정 지원을 넣어. 그런 학생들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정 지원과 상향 지원과 추가 합격을 노리는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시는 다시 말하면 모든 원서 지원은 수평선 방식으로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대학의 지점이 401점에서 401점의 대학의 학과를 딱 쓴다고 해서 반드시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시는 파도와도 같다. 파도와. 다시 말하면 결국은 예상했었던 것보다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예상했었던 것보다 점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원서를 쓰게 되어 있을 때는 항상 사선으로 원서를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적정 지원, 안정 지원, 상향 지원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원서를 써야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은 정시 지원은 반드시 상향 지원을 한다. 더군다나 허수 지원이 올해 대량으로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허수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재수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수를 어떤 때 재수를 할까? 자, 나는 너무 공부를 못해. 나는 5등급, 6등급이야. 공부에 흥미가 없어. 이런 학생들이 과연 재수를 할까? 재수 안 하죠. 그런데 5등급, 6등급이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니까 막 9월 막 수능 되니까 성적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막 4등급, 3등급까지 올랐어.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재미가 생겨. 수능 시험 봤더니 그냥 4등급이야.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랐고 물론 4등급은 낮은 등급이지만 이런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부를 통해서 나름대로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한 번 더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재수하겠죠? 자, 두 번째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야. 자, 3월에 봤더니 수학을 1등급을 맞았어. 자, 4월에 봤더니 수학을 2등급을 맞았어. 또 9월에 봤더니 수학을 1등급을 맞았어. 근데 실제 수능에 갔더니 수학이 3등급이 나왔어. 라고 하면 평상시에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학생이 생각했던 대학의 눈높이가 매우 높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점수가 예기치 않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올해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은 뭐냐면 평상시에 실전 과정들이 많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수에 대한 데이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점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비교적 어렵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평가를 하면 어려웠었기 때문에 결국 수능 점수에 대해서 본인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이 학생들이 재수를 한단 말이에요. 재수를 할 때 원서를 쓰는 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자, 내가 갈 수 있는 재수를 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건국대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상향 지원할 거야. 서울대. 이렇게 원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상향 추가학으로 원서를 던진다는 거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의 권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대에다 상향 지원을 해. 자, 서울대에다 상향 지원을 해. 연세대학교 상향 지원을 해. 의대에다. 그런 학생들은 의대에 붙을 수 있는 학생들이 의대에다 상향을 써? 의대에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 학생들이죠. 의대의 권 밖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가는 학생들도 의대에다 상향 지원을 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대에 상향을 던질 정도가 되어지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숭실대나 동국대 정도 갈까 말까 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꿈꾸면서 상향을 던지는 거죠. 그런 학생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입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거고, 입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처음 요번에 고등학교 3학년을 치르신 부모님들이라면 꼭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수능시험을 못 봤다? 또는 수능시험을 잘 봤다? 그럼 원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내 점수로 건국대를 갈 수 있어. 그럼 나는 가나다를 다 쓰는 거야.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이렇게 원서를 쓰는 사람 있겠죠. 그런데 건국대를 붙일 수 있어. 붙일 수 있어. 그럼 어디를 가고 싶어? 내가 평상시에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한 열망이 있죠. 건국대를 갈 정도의 정시 성적이 나온 학생들은 평상시에 건국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아니야. 걔네들은 평상시에 연고대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반수 재수를 해서라도 내가 가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상향 지원의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시는 실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허수와의 싸움이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드리면 이 파트에서 정시 원서 지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나보다 낮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점을. 나보다 성적이 높은 때의 학생들이 몰려드는 지점에 간다면 어느 공간이라도 성공할 수가 없어. 나보다 낮은 학생들이 몰려드는 지점, 허수 지원이 몰려드는 지점, 허수들이 판단할 때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지점인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6번째는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했다. 전년도에는 25.9%인데 올해 27%로 증가했고, 예상했었던 것보다 비율은 좀 낮아요. 재수생의 비율이 줄어든 거지 배수생의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죠. 늘어난 건 아니죠. 단지 비율이 줄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6가지 정도를 우리가 2021학년도 정시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결국은 허수 지원, 상향 지원의 경향과 패턴이 2021학년도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학생 수가 줄어들었지만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과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그전보다 더 많이 향상이 되어졌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호도가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 대학에서, 학과에서는 더 많은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 선호도가 집중되어지는 구간에서는 결국 균열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0학년도 입시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도별 수능 응시생을 한번 봅시다. 사실은 오늘 보면 이제 여러 기관에서 입시 설명회를 막 해요. 근데 입시 설명회를 해도 사실 별 의미가 없죠. 뭐 전년도 인원이 얼마가 줄었다, 요번에 뭐 수능이 1등급 컷이 얼마다, 또는 심지어 어떨 때는 올해는 뭐 서울대는 몇 점이면 대학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똑같은 서울대학교 학과 내에서 결국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편차폭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그냥 등급, 표준 점수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정시 컨설팅은 학생 맨투맨,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과 그 다음에 그 지원 대학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적정 상향, 안정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군배열을 짜는 게 핵심인 거지, 사실 전반적인 28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은 사실 별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점수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은 누구나 몇 개 되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본다 하더라도 가나다에 3개 원서 쓰는 거고, 시험을 못 봐도 가나다 3개 쓰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과 학과가 나의 관심사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입시 경향과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나하고 맞지 않아요. 왜? 이 흐름이 모든 입시의
구조, 피라미드 속에서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점수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향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상향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시의 구조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점수대에 맞는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먼저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진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 19, 20, 21로 가면서 18, 19년도에는 사실 인원수가 별 차이가 없다가 19년도에서 20년도로 가고 20년도에서 21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21학년도에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학교도 가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재수하면서 엄청 고생 많이 했지요. 그런데 내가 얻어낸 점수의 결과는 노력만큼의 결과가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내가 시험을 원하는 만큼 못 봤다 그래서 입시가 실패한 게 아니고, 시험은 원하는 경우 못 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는 점,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린다는 점, 정시의 선발 비율이 많이 늘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결국은 동일한 점수대라도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라. 기회가 온다. 반드시.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학년도 대학 수학용 시험에 대한 분석인데,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과 올해 두 차례의 평가원 시험보다 일반적으로 평이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수리 가형 같은 경우는 작년의 수능과 비슷하거나 좀 어려웠다. 그 다음에 수리 나형 같은 건 지난해와 비슷하다라고 평가하는데, 사실은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국어 영역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느냐예요. 국어 영역이. 자, 국어 영역을 보면 신유형과 고난의 문항의 난도가 전년 대비 높지 않아 이전 경제 관련 지문, 계산은 필요한 문항이 없기에 체감 난이도가 비교적 쉬웠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지문 길이는 간단한 편이고 통상 어렵게 출제된 독서 영역에서 어려운 개념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더 쉽지 않았겠냐. 문제 자체는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시험 환경 변화 등으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 실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나와 있는 거는 2021학년도 내갑 이상 UA 스카이 진학 이투스 대성 종로에서 국어 영역에 대한 1등급의 점수를 가채점으로 예상한 거예요. 하지만 꼭 알아두실 점들, 내가 지금 논술고사나 면접고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꼭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가채점 결과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전년도에 2020년도에 가채점의 적중률이 국어 같은 경우는 32.8%, 비교적 국어는 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수리 가형 같은 경우는 17.2%에 불과했기 때문에 거의 다 틀렸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을 보시게 되어지면 2020년도에 평가원에서는 1등급이 91점이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91점 기간에서 틀린 데는 제2사 하나만 92점이라고 해서 하나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1등급은. 2등급이 85점이었는데 85번 맞춘 기간은 S사하고 제2사하고 제2사 3개 기간만 맞췄고, 하나, 둘, 셋, 4개는 점수가 틀렸죠. 그리고 이제 3등급으로 가게 되면 77점인데 3등급을 맞춘 기간은 제2사 하나만 맞췄고 나머지는 3등급 등급에서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입시기관에서 이런 가채점 등급표를 발표하면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고사를 가야 된다, 아니면 내가 대학별고사 논술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입시기관에서 만약에 1등급을 87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86점 정도나 85점까지도 1등급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80점이라고 얘기해. 80점. 그럼 81점이나 82점도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가서 이게 평가원에서 수능 결과가 발표되면서 최종적으로 등급컷이 확정이 되어졌어. 근데 나는 알고 봤더니 면접고사에 수능 체제를 충족했었어. 하지만 나는 단지 이것만 믿고 나는 면접고사 가지 않아서 떨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입시기관에 대고 너네 이거 틀렸으니까 너네가 책임져라 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러한 가채점 결과표에 대한 부분들은 단지 참고자료로 삼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입시기관에서도 이렇게 발표해 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는 입시의 방향도 세우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유리한 거기 때문에 꼭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어요. 자, 아실 점들은 뭐냐면 2021, 19년도를 보면 2021년도에 국어 1등급을 대부분의 기관들이 뭐라고 보냐면 87에서 88점 정도로 보고 있고 2등급은 80점에서 79점, 그 다음에 3등급은 70점에서 71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 수학의 1등급이 국어 1등급이 91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보다 2021년도의 국어 영역은 비교적 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신 2019년도가 가장 불순형이었어요. 불순형. 이때 국어 영역의 1등급의 점수가 84점이었죠. 여기에 비해서는 쉽고 여기에 비해서는 쉬운 거고 그 다음에 2020년도보다는 약간 어려워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국어 영역이 1등급이 91점 정도가 되어지면 사실은 국어를 잘 봤다고 해서 기회가 절대로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가 87점 정도의 1등급을 형성하고 상태라면 결국 국어를 잘 봤다? 라고 하면 입시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단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 2등급, 3급 간의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점으로 봐서 결국은 잘 본 학생과 못센 학생들이 국어 영역에서 갈라지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어 영역은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국어 시험을 잘 봤다면 입시에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가장 어려웠었던 2019년도보다는 쉬웠고 2020년도보다는 다소 어려워진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리 가형 같은 경우는 2020년도와 비슷해요. 2020년도에 지금 보시면 1등급이 약 92점, 2등급이 85, 3등급이 80점이라고 했었을 때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점수와 다소 비슷한 점수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리 가형은 전년도와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변별력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자연계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목은 결국은 과탐이죠. 과탐이죠. 물론 수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 수학이나 국어 영역에서 절대적인 변별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전체 영역을 얼마나 고르게 시험을 보느냐 국어 영역에서 과탐에서 균형이 깨지게 되어지면 사실 대학 선택이 불리해요.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균형 있게 시험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최상위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수리 나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올해는 1등급이 약 88점 정도로 입시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84점, 그 다음에 2019에서는 88점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2020년도가 수학이 어려웠어요. 수리 나형이. 그쵸? 거기에 비해서는 수학이 좀 쉬워진 거고 2019년도하고 비슷한 점수 상태로 볼 수 있죠. 2019년도가 88, 84, 74니까 88, 84, 74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년도보다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능 시험은 항상 고르게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 학생인데 나는 국어 시험을 못 봤는데 수학 시험을 잘 봤어. 야, 수학은 시험을 잘 봤어.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아시겠지만 나는 국어를 못 보고 수학을 잘 봤으니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 가면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입시에는 나만 유리한 전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에 모든 학생들이 수학만 잘 본 학생들이 몰려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불리해진다는 걸 꼭 아실 필요가 있고 자, 올해는 제가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정식 원서 접수 전까지 정식 컨설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전년도에 2020년도에 찍었었던 추가 합격 컨설팅, 추가 합격 방법론 1, 2, 3, 4를 제가 올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찍으면서 제가 인코딩을 좀 잘못해서 입모양과 발음이 좀 잘 안 맞아서 듣기 좀 불편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제가 빨리 그거를 동영상을 다시 재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추가 합격 컨설팅, 추가 합격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시는 부분이 다르신 분들도 계세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데이터에 입각해서 데이터만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데이터 이면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추측하고 상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떤 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적정 안정 지원을 원해. 적정 안정 지원을 원해.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원서 쓰면 돼요. 왜? 그 정보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약 120%의 높은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를 좀 더 낮춰서 원서를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를 낮춰서 원서를 쓰게 하니까 안 붙을 수가 없지. 안 붙을 수가 없지. 왜? 그런 기관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얼마나 신뢰도가 있느냐, 얼마나 적중률이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니까.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 합격을 원한다. 내 점수 때보다 조금 더 높은 기회의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고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리게 되어지면서 반드시 입시에 균열이 생기게 되어질 거다.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추가 합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원서 지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시 컨설팅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입시에서 가장 관심사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고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리면서 과연 입시 가나드군에서 모든 대학과 학과에서 어떤 이동과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것이에 대한 부분들을 추측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걸 어떻게 추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질 때 직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 직관은 대학에서 제공한 입시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신뢰한다. 그 데이터는 결국은 전년도의 경쟁률과 전년도의 결국은 합격 컷이며 전년도의 대학과 학과의 서열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바로 원서를 쓴다는 거고 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그 구조가 반드시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입시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다. 시험을 못 봤다. 절망스럽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올해 입시는 원래 그렇게 힘든 입시의 과정이었고 올해 입시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뭐 대학별고사인 노술 또는 예를 들어 면접고사 있으시면 씩씩하게 열심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원에서 본인의 성적에 대한 표준점수 100분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